자,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양진희 변호사님, 일단 검찰이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죠.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맞습니다. 김혜경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그중에서도 기부 행위를 했다라는 혐의를 가지고 지금 이제 기소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대표의 당내 경선 이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에 서울의 모처에서 이 당 관련 인사 3명과 그리고 본인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한 10만 원, 도합 10만 원가량의 식사를 제공했다라는 혐의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경선 과정에 있는 과정이었고 그때는 일절의 기부 행위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라는 혐의인 것이고요. 이 부분에 사실 이제 지금 시점에 기소를 하게 된 것은 이제 공소시효의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네. 이게 검찰이 이제 지켜보다가 배모 씨 공범으로 지금 지목이 된 인물인데요. 배모 씨의 항소심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 기소를 할 때에도 이 공소시효 하루 앞둔 시점에서 기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혜경 씨에 대해서도 이 바로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만약에 배모 씨가 이제 상고심을 포기하게 되면 바로 확정이 되는 그 공소시효에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이렇게 기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와 관련된 발언들 저희가 모아봤는데 듣고 오시죠.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진상 규명에는 저도 협조하지요. 문제는 법인카드는 제 아내가 쓴 게 아닙니다.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그러니까 의전 담당 공무원에게 사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게 문제이죠.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가 해온 이 같은 일들은 작은 잘못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도 안 되는 일입니다. 본인의 잘못부터 인정하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거짓말보다 바른 말이 편하다는 이재명 대표님께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간 목소리 한번 쭉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이종근 실장이 한번 보겠습니다. 친명 좌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요, 어떻게 10만 원짜리 식사를 23개월 끌다가 기소하냐 지적했거든요. 10만 원입니다. 여기 강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10만 원을 강조할수록 민주당은 늪에 빠져들 겁니다. 왜냐하면 단돈 10,000원이라도요. 그 돈은 경기도의 도민들의 돈이고 또 우리 국민들의 돈입니다. 1만 원을 만약에 무시한다면 그건 수천만 원, 수천억 원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어떤 법인카드를 이용을 해서 도용을 해서 1,000만 원어치의 과일, 이거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있고 그 위에 배소연 씨가 이 7급 공무원에게 과일을 어떻게 사서 어느 그 냉장고에 넣고 또 문 앞에 어떻게 걸어놔라 확인 전화까지 다 시켜서 텔레그램에 다 돼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이것을 다 해봤더니 거의 1,000만 원에 가깝다. 그게 10만 원은 단지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공직선거법의 시효 때문에 일단 기소를 공범이니까 기소를 해야 되지만 예. 이 안에도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음식값을 법인카드 결제를 한 내용으로서 배소연 씨와 김 여사가 지금 공범으로 입건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영혁 씨가. 그래서 10만 원이다라는 건 일단 기소를 한 것이지 앞으로 국고 손실죄로 그 혐의로 받을 수 있는 기소의 내용은 단돈 1,000만 원, 단돈 10만 원이 아니라 아주 수없이 많을 것임을 앞으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 수행비서 배모 씨가 2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자 김혜경 씨도 일단 불기소 기소된 건데 검찰이 두 사람을 공범관계로 본 건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게요. 4명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5명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2만 원 내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이 8만 원을 냈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이 10만 원을 기부한 겁니까? 그러면 제가 10만 원을 다 내야지 왜 2만 원만 냅니까? 안 맞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물론 뭐 이게
국민 정서에 어떻게 작동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정성호 의원께서도 훌륭하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전략적이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어허. 사실 저는 이 김혜경 여사의 저 발언이 대선에 굉장히 큰 작동을 했다고 보는데 네. 저 때는 사실 저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선거로서 보면은 검찰총장 특활비는요. 그럼 뭐 그 당시에 뭐 우리 김건희 여사 경력 위조 의혹은요. 또는 뭐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요. 훨씬 더 큰 것들이 사실은 국민의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언론이라든가 이 국민의힘에서 이런 법화 문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집중해 보니까 이게 대단한 사건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경중의 문제로 따지면은 그 당시에도 윤석열 대통령 주의가 더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비슷한 얘기를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한 것 같습니다. 한 언론사 통화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모르는 식비는 기소하고 면전에서 받은 고가의 선물은 모른 척하는 게 검찰의 공정이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종훈 실장님은 여기 이 대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음주운전한 사람이 지금 재판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음주운전한 거를 왜 재판부에 안 나오고 나만 얘기하세요? 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제가 정말 의아해한 건 이겁니다. 2012년도에도 성남시장으로서 당시에 경선에 나온 사람입니다. 경선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한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이었다면 그 다음에 경기도 지사가 됐을 때 이전에 성남시장은 그렇다 치고요. 경도 지사가 됐을 때 모든 면에서 정말 투명하고 정말 공정하게 삶을 살았어야 됩니다. 근데 경기도 지사 시절에 지금 이 삶이 과연 공정하고 투명했습니까? 자기가 먹는 어떤 음식들 또 자기가 먹는 초밥, 샌드위치, 소고기 그다음에 자기의 이부자리가 평평하게 펴지고 자기의 일제 샴푸가 있는데 그건 내가 누가 샀는지도 모르고 알라딘의 지니 램프에서 지니가 샀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임명한 배소연 씨가 그것도 갑질하면서 7급 공무원한테 시켜서 청담동까지 가서 일제 샴푸를 사왔는데 우린 모릅니다. 나는 절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돈으로 썼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과연 이것이 공직자 마인드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김인섭 씨는 백현동 로비스트죠. 그리고 그 로비의 대상은 누굽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죠? 성남시장이었나요? 하도 많아서 헷갈리네요. 자, 재판부도 판결에서 김인섭 로비스트가 이재명 대표와의 특별한 관계라는 점을 인정했어요. 정상적인 어떤 판단하는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이재명 대표가 김인섭 로비스트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구나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 최고위 같은 데서 뭐 져놓고 좀 하하거리면서 웃기만 하시면서 실제로 그 답은 안 하시던데 그러려면 정치는 왜 합니까?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문제되는 거에 대한 답을 안 할 거면 정치는 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보니까 얘기 안 하고 본인은 딴 얘기하고 뭐 홍익표 뭐 천주 이런 분들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저 공격하라고 하던데 그거 사람들이 보면 다 알잖아요. 아니 과일을 뭐 홍익표 천주라고 먹었습니까? 자기가 먹었잖아요. 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로비스트가 징역 5년 받은 사실 언급한 건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 대표가 왜 자꾸 입장 안 밝히냐 이렇게 추궁을 하듯이 얘기하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대 여당 대표가 저렇게 발언하는 대표 처음 봤습니다. 예. 반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디올백 문제,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는 왜 한마디도 답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는 저도 참 슬픈데요. 나라 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대선도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었잖아요.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공약이라든가 정책은 없었고요. 이번 총선 역시 똑같이 역대급 비호감 총선으로 만들겠다라는 여당 대표의 저는 전략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검사로서 선별적으로 수사하고 불공정하게 적용했다라는 것을 저는 뭐 비판하는 것보다 이제는 제발 여당 대표가 됐으니까 경제 파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 대한민국의 웬만한 국민들은 다 윤석열 정부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해결할 것인지 제발 좀 내놓고 여당 대표답게 좀 처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부원장님 주장이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양쪽 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일단 저는 정치공학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뭐 이런 그런 발언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생각은 없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그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성장한 가장 큰 동인이 그때 자신이 이야기할 것을 똑부러지게 이야기해 왔다라는 그런 캐릭터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사이다라는 별명도 있었고요. SNS 활동도 적극적으로 했고요. 그런데 당대표 된 이후부터 한 1년 정도의 이재명 대표의 행동이라든지 언행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신한테 불리한 얘기는 입국밭 한마디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입국밭하고 있나요? 아니요.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자신한테 불리한 내용도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처럼 아예 자신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아예 한마디도 하지 않고 기자들에게 그냥 지나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진정한 캐릭터를 되찾아라. 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 지역구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계양을입니다. 가장 핫한 곳 중 하나인데 양진 변호사님, 일찍이 계양 출마 선언한 원희룡 전 장관이 어제 공천 면접을 받습니다. 여기서 또 이재명 대표를 언급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돌덩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국회를 방탄용으로 쓰는 돌덩이뿐 아니라 지역 발전도 가로막는 이 돌덩이를 본인이 치워내고 그리고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국민의힘의 새로운 정치를 몸으로 증명해 보이겠다라면서 포부를 밝혔는데요. 일부에서 이 대표가 계양을에 출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관측에 대해서 물었더니 나와 우리 당 계획에 변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도 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주변이 무너지고 있다라면서 이 대표의 끝이 멀지 않았다라고 강도 높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겨냥하는 원 전 장관 발언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변이 연달아 무너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끝이 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께 인사드리고 있는데 상대 후보인 이재명 후보도 이 정도로 하고 있나요? 뭐 재판 받으려고 바쁜 모양이에요. 아예 오질 못합니다. 지난번에 설날을 앞두고 시장에 왔는데요. 석 달 만에 온 거라 그러더라고요. 잠깐 마주치셨는데 뭐 대화라도 나누셨어요? 마주칠 수 있었는데 수행원들하고 지지자들이 인간 벽을 쳐가지고 아예 밀어내더라고요. 저희는 저랑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분 둘만 있었기 때문에 그 인해 전술에 밀려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정정당당하게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더 좋아하실 텐데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제가 무서운가 봐요. 네, 원 전 장관 얘기 들어봤고요. 속보와 함께 한번 질문 한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원장님, 방금 원 전 장관이 인천 계양을 단수 공천 받은 걸로 확인이 됐는데 쭉 들어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넘칩니다. 한번 해보자. 이재명 나와라 이러는 겁니다. 본인이 무섭냐라고 질문하셨는데 무섭게 변하신 것 같아요. 참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느냐. 대권욕 탓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이 그 대장동 서류를 고속도로 배수로 해서 주었다라고 옛날에 이야기하신 분이에요. 이번에는 국회의원 당선증도 배수로 해서 주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선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당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주가가 3,300까지 올랐다가 지금 2,600대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은 어떻습니까?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경제 위기입니다. 제발 저는 좀 여당이 여당다웠으면 좋겠어요. 야당 흠집 내고 야당 대표 비판하고 무슨 40년 전 586을 어떻게 청산합니까? 뭐 그런 걸 가지고 선거해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지도가 나아지겠습니까? 제발 좀 여당답게 좀 정신 좀 차려주십사라는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얘기 오늘 많이 하게 되는데 장관 기자,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 저격수를 자처한 인물 원희룡 전 장관 말고 또 한 명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죠. 어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에 입당을 하면서요.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계양을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껍데기밖에 안 남은 이재명이 여러분이 주신 표로 방탄조끼를 입는 꼴 내가 못 보겠어서 나왔다면서
저는 이재명 대표보다는 양심 있고 최소한 지은 죄를 인정할 줄은 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당식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 유동규가 자유통일당 22대 국회의원 후보로 개항에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엔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장난친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인천 계양 을의 국회의원 이재명입니다. 저는 이재명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토론에 나가서 이재명의 두 얼굴을 낱낱이 보여드리고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어떻게 말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요, 이종훈 실장님. 네. 대장동 1타 강사 원희룡, 대장동 키맨 유동규. 개항을 선거가 사실상 대장동 대전, 대장동 대결이 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출마를 하는 지역이니만큼 또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만큼 아마도 뭐 TV 토론이나 이런 게 열리면 대장동이 화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원희룡 장관이야 지금 이재명 대표를 잡으러 갔기 때문에 대장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겠죠. 일개 국회의원 후보자가 아이고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지역 유권자들이 듣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는 지금 유동규 씨의 그 출마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원칙은 똑같아야 돼요. 어떤 원칙? 노웅래 의원이 이번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똑같죠. 왜냐하면 자신의 혐의가 있어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혹은 재판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 자신의 뭐 유권자에게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유권자로부터 선택을 받으면 명예가 회복된다고 해서 조국 전 장관처럼 뛰어든다면 앞으로 어떤 범죄자들도 전부 다 나는 유권자에게 심판을 받겠다 하고 재판의 대법원의 형이 확정받더라도 거봐라. 난 유권자들이 나를 이렇게 선택함으로써 나의 죄는 없다라고 할 겁니다. 적의 적은 아군이다? 아닙니다. 유동규 씨가 일단 이재명 대표의 혐의와 밝히는 데 대해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한 건 맞으나 네. 유동규 씨 본인도 사실은 일정 정도의 죄를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그렇다면 그 누구도 자신의 그 혐의를 덮기 위해서 출마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또 이 전 본부장 출마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정말로 많은 이런 이 문제가 있는 분이 민주당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고 또 거기 출마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유동규의 책임이 아니라 이재명의 책임입니다. 박정 본부장님,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랍니다. 유동규 전 대표 출마가 어떻게 들렸습니까? 검찰의 책임이죠. 검찰과 이 불공정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사법부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돈을 받은 사람이 구속되면은 돈을 준 사람은 자유롭게 돌아다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김용 부원장이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출마하겠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앞서 말씀하신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에 한편으로 동의가 되는데요. 근데 대한민국 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실제로 국정을 운영할 만하고 정책적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아직도 말빨 있는 검사처럼 이야기합니다. 국가를 운영할 만한 정책에 대해서 하나도 이야기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여당 대표가 늘 나와가지고 야당 수사해야 된다. 야당 범죄 집단이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검사 때 사고 그대로입니다. 지금 걱정입니다, 진짜.